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투자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소개하는 종목 레이더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죠.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좋았던 이유에는 바로 고용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11월에 26만 6천 명, 컨센서스가 한 18만 명, 19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네. 대폭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고용 지표들을 봤을 때 ADP에서 발표를 하는 민간 고용이 굉장히 쇼크 수준으로 나왔죠. 반면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줄어들면서 호조세를 나왔습니다. 이 두 지표가 좀 상충되는 그런 모습에서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는 좋은 쪽으로 좀 쏠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9월에서 10월 수치도 4만 1,000명이 상향 조정됐고 그러면서 석 달간의 평균 고용이 20만 5천 명으로 이제 나왔는데 20만 명이 넘어가는 월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호황의 어떤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이 세부 항목별로 좀 살펴본다면은 네. 교육 및 보건 서비스에서 7만 4천, 그리고 레저 및 접객 산업에서 4만 5천, 전문직 3만 8천 등 좀 또 임금이 높은 그런 부분에서 고용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도 불구하고 소매업 부문의 고용이 2천 명에 그친 점, 그리고 이제 제조업 부문에 대한 우려가 좀 컸는데 네. 5만 4천 명 신규 고용이 나타나면서 좋았죠. 하지만은 대부분이 GM 파업 이 종료 효과 한 4만 1,0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또 감안한다면은 아쉬움도 남는 지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시장이 좀 펀더멘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역시 이제 헤드라인 넘버가 잘 나왔다는 데 집중을 했고 또 증시도 크게 환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용 시장이 좋아지면은 안 그래도 이번 주에도 FOMC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연준의 그 금리 인하, 물론 이번 금리는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표가 좋았고 금요일 증시가 오른 거는 이제 끝난 일이고 네네. 여기서 이제 시사점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이슈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프리스라는 IB에서는 고용 시장이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더 이상 조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최근 발언이 추가 금리 인하를 좀 꺼리는 듯하다. 그러면서 고용 지표는 금리 인하의 요인을 더욱더 제거를 한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이제 선물 시장 CME 페드 워치에서는 내년 7월까지 이제 금리가 동결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금리가 1.5에서 1.75%인데 7월 29일 FOMC 때까지 이 현재 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죠. 반면에 이제 25bp 내린다는 전망이 한 36%고 이제 9월에 들어서야지 조금 내린다는 전망이 각각 25bp 40% 그리고 50bp가 약 40% 정도로 이제 내년 중반까지는 일단은 선물 시장도 네. 이 연준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BMO 같은 경우에는 고용 호조는 연준의 내년 금리 인상 고민을 가중시킨다. 이런 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11일인가요? 이때 FOMC 네네.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어떤 스탠스를 내놓을지 고용 지표가 또 공교롭게도 서프라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좋았다는 것은 뭐 경기가 계속 탄탄하다, 견조하다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시장이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별로 좋지 못하게 됐을 때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좀 찾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조건을 또 만들어 놔서요. 그렇다면 고용 지표의 호조가 미중 무역 분쟁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네. 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무역 협상에 미치는 영향. 고용이 워낙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고용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미국이 이거를 좀 더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TIAA 뱅크라는 기관에서는 고용 호조가 무역 합의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서 미국 협상단에 상당히 이 협상에 좀 여력을 제공을 했다. 레버리지를 제공했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 진행자인 CNBC의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표를 믿고 협상 테이블에서 박차고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은 전문가 대부분은 역시 이보다는 관세 문제가 지금 협상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장의 좀 최대 관심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B&I 멜론 같은 기관에서도 합의보다는 관세, 즉 이제 유예 여부가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그리고 관세 데드라인도 이번 주 15일 일요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맞물려 있는 그 이벤트가 이번 주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네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자연스럽게 지표에서 그 시사점을 의미하는 두 가지 이슈로 좀 옮겨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본인들의 경제가 좀 뭔가 타격을 받는 것 같다, 위협적이다라고 싶을 때는 어떻게든 이 협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네. 이렇게 경제가 좀 탄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미국 측에서 좀 더 버티기에 나설 것 같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15일이 바로 관세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니까요. 그날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역시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는 유망한 미국 주식을 한 종목씩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바로 이겁니다. 돌아온 고성장 알파벳. 뭐 이제는 옛날에는 알파벳이라고 하면 이제 구글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즘에는 뭐 해외 직구도 많이 하시니까 구글하면 이제 알파벳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면요. 알파벳은 이제 지주회사죠. 네.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혁신 기업들을 경영을 하는데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유튜브가 구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클라우드, 안드로이드 같은 주요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99%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other bets라고 얘기를 하는 네. 신규 혁신 사업,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는데 1% 정도 됩니다. 지역 비중 같은 경우에는 19년 3분기 기준으로 미국이 한 46%, 유럽과 중동 및 아프리카가 31%,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17% 정도인데 최근에는 이제 공동 창업자였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네. 경영 일선에서 퇴진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순달 피차이 단독 CEO 체제로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게 최근에 좀 나왔던 주요 이 뉴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놀라웠던 게 순다르 피차이 CEO는 구글의, 그러니까 자회사인 구글의 CEO였었고 이 인물이 바로 모회사인 알파벳의 CEO로 올라간 거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게 경영 구조의 어떤 간소화 네. 그리고 또 효율을 또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창업자들이 또 너무 경영에 계속해서 좀 간섭을 하게 되면은 뭐 네네. 간섭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좀 이 오래된 물? 약간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피차이 CEO가 좀 혁신보다는 좀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익성에 신경을 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은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공동 창업자가 계속해서 이제 경영에 계속 관여하는 모습은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좀 이 회사가 독립할 때가 됐다. 네네. 이제 청년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제 퇴진 그러면서 시장도 말씀해 주셨듯이 긍정적인 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온 고성장 알파벳이라고 일단 제목을 지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알파벳이 갖고 있는 성장 모멘텀을 한번 정리해보죠 그러면. 네, 이제 세 가지로 역시 꼽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고성장 모멘텀, 즉 돌아온 매출 고성장세, 주춤했던 외형 성장이 다시 한번 좀 본궤도에 올라왔습니다. 네네. 두 번째 모멘텀이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신규 광고 플랫폼이 지금 안정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실적 성장세가 회복되는 비결으로 꼽히고 있고요. 세 번째로 빵 주식 가운데서 돋보이는 안정성, 규제 리스크 등에서 상대적으로 좀 타격을 덜 받고 있고 그러면서 주가도 이들 종목 가운데서 꽤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말은 굉장히 멋있고 또 좋긴 한데 이게 딱 이 말만 들어서는 뭔지 모르겠거든요. 네. 첫 번째 그 매출 고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다. 이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뭔가요? 알파벳의 주가가 지금 순항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시기를 한번 따져보면은 한 7월 말부터 주가가 좀 잘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6개월 차 정도 된 건데 이때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까지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매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내외로. 근데 전분기에는 16%였거든요. 네네. 이렇게 매출 증가율이 20%대로 회복된 것이 결정적인 주가 순항의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에는 이익이 이 컨센서스를 밑도는 좀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구글은 여전히 광고 매출의 비중이 상당히 결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매출이
즉 이 회사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추세를 보더라도 2011년도에 피크를 찍은 이후에 한 연 평균에서 이제 30%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하향 추세를 보였죠. 근데 이제 광고 매출 증가세가 2016년부터 반등을 했고 이제 전년도 2018년에 드디어 22%로 크게 회복이 됐습니다. 올해도 이제 1분기에는 좀 부진했어요. 네네. 근데 1분기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2분기와 3분기에 광고 매출 증가세가 다시 한번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2, 3분기 전체 매출 증가율도 20%대 내외로 올라서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덩치가 크면 이제 성장률은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워낙 네. 덩치가 커지다 보니. 근데 여전히 매출이 20%대를 회복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 알파벳 같은 그 기업 규모를 감안한다면 네네. 상당히 좀 놀라운 그런 그러니까요. 수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뭐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꼽아주셨던 게 신규 광고 플랫폼의 안정화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1분기에 광고 매출 증가율이 1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때 경영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바일 전환기에 맞춰서 광고 상품에 좀 변화를 줬다. 그리고 유튜브의 광고 정책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지표가 좀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설명에 대해서 시장이 좀 의구심을 나타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말이 조금씩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실제로 모바일 검색 광고 포맷을 구글이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용 뉴스피드 소식란의 광고를 게재하는 디스커버리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이미지를 최대 8매까지 펼쳐서 광고를 또 게재를 할 수 있는 갤러리 광고라든지 네. 이런 신규 광고 플랫폼들을 출시를 했고 그 효과가 슬슬 좀 나타나는 중인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구글 광고와 관련해서는 유효 클릭 수와 그리고 클릭당 단가라는 두 가지 중요한 지표를 봐야 됩니다. 유효 클릭 수라는 거는 광고를 클릭하는데 이게 돈으로 이어지는 그 클릭 수를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리고 클릭당 단가는 이 클릭을 했을 때 얼마나 광고주들이 지불을 하느냐, 즉 구글이 얼마를 벌어들이냐가 될 텐데 지금 보시면은 이 유효 클릭 수의 증가세는 상당히 좀 둔화를 하고 있죠. 지금은 18%까지 지난 3분기에는 떨어진 그런 모양새인데 하지만 이제 클릭당 단가 하락세는 물론 아직까지는 하락하고는 있지만은 네네. 하락세가 상당히 좀 둔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도 느리게 둔화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이 광고 플랫폼을 좀 다양화하고 또 변화를 시키면서 절대적인 이 클릭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이 네. 단가 하락세는 좀 멈추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광고 매출에도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좀 보더라도 네. 예전에는 5초 보고 스킵을 하는 그런 광고가 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튜브 광고들은 대부분 뭐 30초 네. 아니면 뭐 긴 거는 몇 분짜리 마치 영화처럼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5초 후에 뭐 스킵하기 이게 광고 뛰어넘기 이런 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짧게 나오고 스킵을 못 하죠. 그리고 맞아요. 광고가 또 네네. 두 개가 나오죠. 네네.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클릭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유효 클릭 수가 줄어드는 아. 겁니다. 근데 광고를 더욱더 좀 많이 내보내고 그리고 유튜브의 덩치가 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이 지불하는 광고료는 높아지고 있다. 지금 물론 하락하고는 있지만 네네. 그 하락세가 좀 둔화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설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효 클릭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구글의 매출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는 거인가요? 서서히 그런 이 포맷으로 가고 네네.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또 구글 맵스를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전 세계 사용자가 한 10억 명 정도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구글이 구글 맵스에 광고를 싣고 또 이거를 이용해서 수익화에 나서지 지금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또 신규적인 또 광고 매출에 도움을 주는 또 다른 매출에도 도움을 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 지난 6개월간의 주가가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좀 이미 반영이 됐겠죠. 맞습니다. 세 번째 모멘텀 그래서 네네. 빵주 가운데서 가장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규제 리스크에서도 타격을 좀 덜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 6개월간의 이제 주가 수익률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더라도 빵주,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지금 보시면은 페이스북이 한 14% 정도 오르면서 역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아마존과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6개월간의 수익률이 상당히 좀 부진하죠. 반면에 알파벳은 그래프를 보더라도 꾸준히 네. 우상향하고 있고 한 2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물론 주가가 오르기는 했지만은 규제 리스크가 좀 여전하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도 반독점
위반 여부를 좀 조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넷플릭스는 잘 아시듯이 업계 경쟁이 굉장히 심화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역시도 최근에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하지만은 과거에 이 알파벳은 이미 과징금을 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좀 매를 먼저 맞아봤다 이 측면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파이퍼 제프리 같은 IB에서는 펀더멘털 상의 호재가 규제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IT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를 얘기하면서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IT 기업들을 분사시키는 거잖아요. 쪼개는 거죠. 워런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기업 쪼개기.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물론 현실성이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네. 만약에 현실화되더라도 구글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유튜브를 때로 떼내면은 한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네네. 그리고 이제 분사를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사업부를 떼내고 적자 사업부를 덜어내고 그러면은 적자 사업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것이고 적자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근데 또 구글은 적자 사업부를 떼냈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이 돼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네네. 받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니드엠이라는 기관에서 유튜브의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도이체방크에서는 분사 시의 주가가 1,770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 관련해서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상황이 낫다 이런 얘기들이 월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 월가의 IB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과연 알파벳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네, 밸류에이션을 한번 본다면은 네. 19년도 회계연도에 한 27배, 그리고 20년도 회계연도에 24.6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외형 성장이 지금 돌아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수준 아니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하고요. 실제로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는 평균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이 매수고 목표 주가가 1,477달러.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한 10% 정도의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는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 오늘 기업은 바로 알파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